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문 6장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두 번째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입니다. 우리가 챕터의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영유아의 권리를 먼저 살펴보면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서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유아의 권리 같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차별하지 않고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권리입니다. 요즘에는 아동학대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대의 범위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뉘었고, 그 학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이제 학대의 범위에 든다면 저희 참 난처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아이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간식 시간에 새우깡을 주는데 과자와 음료를 줄 때 아이와 선생님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빠뜨린 것에 대해서, 간식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그 전에 이제 전후의 사정을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영유아에 대한 아니면 영유아 중에 아이가 너무 많이 공격적이라던가 많이 이제 다른 아이와 특수적인 상황을 많이 줘서 선생님이 아이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우리 아이만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 평등하게, 그렇죠.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생각을 해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 눈에 모두 다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모두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보교사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쁘고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쁘지 않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는 존중해야 되며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기에서 이 챕터에서 네, 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의 권리는 이러한 이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라고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육교사는 아동권리 존중을 보육의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적 환경이므로 보육교사의 올바른 아동권리 인식을 통해서 아동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아동권리 존중의 보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존중 보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육교사는. 그래서 권리를 존중하고 싶으면 보육교사의 환경을 좋게 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보육교사에게 적절하게 휴식을 주며 보육교사에게 안전을 위해서 협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올바른 아동권리 인식을 통해서 아동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보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이제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은 교사는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해 주겠죠. 그리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이제 교사가 지원해 줄 것이며,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어린이집 일가안에서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는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지받았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서 이제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을 하는 보육교사의 인식은 영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들이 영유아를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그리고 그러한 보육을 실행하는 보육교사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유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지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우리 친구 A 친구한테 A 친구 말해보세요. 참 잘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가 손을 들어 발표를 할 때에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아이가 점심시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어, 남기지 않고 다 했을 때, 우리 누구누구 A는, 그쵸? 사랑스러운 A는 우리가 야채까지 다 먹었구나. 야채를 먹어서 더욱 건강해졌겠는걸? 야채까지 다 먹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하게 되면 아이는 그러한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것 또한 존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아이들이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경험에서 오고, 그것이 아이들의 태도로 발전하는 부분들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의 특징입니다. 네,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특징은 민감한 교사의 태도, 또한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환경,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 네,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교사의 민감한 태도가 발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민감하게 교사가 알아차려서 영유아의 관심과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영유아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교사로부터의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를 존중하는 보육은 영유아가 삶의 주체자로서 주도해 나가도록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스스로 탐색하고 의사표현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능동적인 힘과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해서 자율성과 자기 절제력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직접 자기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울고 있을 때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우, 아팠어요. 네, 그쵸. 넘어졌네. 일어나 볼까? 선생님이 어디가 다쳤는지 봐줄게. 이렇게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유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정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제 교사는 따뜻한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와의 운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영유아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해서 자신이 신뢰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하게 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교육의 특징은 네,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교사의 민감한 태도, 그리고 영유아가 주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 중요하다. 그리고 따뜻하고 공감하는 정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교육의 특징으로 네,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의 실제입니다. 네.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의 실제는 보육 활동에 실제로 적용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제공하여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영유아와 교사 간의 강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여 성장과 발달의 권리를 존중하는 질적 보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의사표현의 권리, 그리고 교육의 권리, 그리고 정보와 자료 접근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영유아가 협상, 협력, 갈등을 해결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에 근거한 실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대 원칙에 대해서는 생존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권, 네, 그리고 발달권,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사회권, 참여권이 되겠죠. 첫 번째 생존권에 근거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제입니다. 네, 극한식을 제공할 때 연령이나 발달 수준이나 개인차를 고려해서 영유아가 원하는 만큼 배식하고 급식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여 영유아에게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네, 급간식을 제공할 때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어서 아이들이 네,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령이나 아이가 얼마만큼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그런 개인차를 고려해서 영유아가 원하는 만큼 배식하고 급식 시간을 계획한다. 그래서 영유아가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것이 생존권에 대한 보육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영유아들이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네, 그리고 낮잠 시간, 개별적인 수면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가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그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급속도로, 네, 우리가 일어나는 영유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네, 우리가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개월수에 맞는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검진 시, 미접종 시 이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영유아가 배변의 욕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 1세에서 이제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리비도라는 것이 입이 아닌 항문으로 가게 되는 항문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조금만 이제 어, 예민하더라도 아이가 계속해서 배변을 가리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배변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가 배변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제 발달에 적합하게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가 적절한
이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생존권의 네 번째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생존권에 대한 영유아 보육의 실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호권에 근거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실제입니다.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대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 그리고 명령어 사용을 자제하고 청유형을 사용하여 영유아의 존중을 상호작용합니다. 네, 보호권에 대해서는 이제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해서 우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겠죠. 선생님의 감정이 좋지 않거나 이제 교사로서의 이제 약간 이제 불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존중하고 학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인적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명령어 사용을 자제하고 청유형을 사용해서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가 아닌 뭐뭐 하면 어떨까라는 청유형을 사용해서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나 외부로부터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영유아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로서 영유아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호권에서 세 번째가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조금의 상처라도 혹은 조금의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 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유심히 관찰한 뒤 부모와 소통 혹은 원장님께 알려서 지역사회 단체 혹은 네, 경찰서 이런 부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달권에 근거한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의 실제입니다. 영유아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발달의 단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개별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고 전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개개인의 발달 차이를 알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네, 영유아는 놀이가 아무래도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발달하게 되는데, 놀이가 아닌 학습이나 교육을 억압하게 되면 아이들의 발달은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영유아가 하나의 놀이를 통해서 호기심을 충족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는 일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발달의 차이를 알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부모와 많이 닮았다 하더라도 부모와도 다른 나만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개개인의 발달의 차이를 알고요. 네, 그에 따른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있는 영유아도 원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령의 산모가 많이 있어서 이제 고령의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발달 지연의 문제가 있거나 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유아도 있습니다. 딱 고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영유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유아는 이제 놀이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영유아가 원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현장 학습을 통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유아에게는 경험이 혹은 놀이가 네, 삶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계획하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발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현장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 맞게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이 더디거나 발달이 빠르다면 그에 맞게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적절하게 이제 발달권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발달권에 근거한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의 실제에서도 이 다섯 가지가 있음을 네, 한번 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참여권에 근거한 영유아의 네, 권리 존중입니다. 네, 저희가 교육과정의 계획 시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네, 보육과정의 계획 진행 평가에서 의사를 반영한다는 부분은 영유아들의 이제 우리가 호감이나 아니면은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이제 저희가 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과 평가는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과 진행 시에도 영유아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네, 영유아에게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영유아가 생각하는 것을 네, 조금 위주로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영유아에게 공간의 주도권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가 놀이를 할 때 이쪽에서 놀고 싶다. 뭐 책을 읽는 공간에서 놀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영유아에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놀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의사를 전달받고 공간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료의 활용 방법도 영유아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동화책을 읽다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고 싶다든지 이제 음률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 계획에서는 미술 활동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에 맞게 변경될 수 있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활용 방법도 영유의 결정에 따르고 교실의 규칙을 정할 때 영유아들과 함께 정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기가 쉽지만, 누군가가 시키거나 누군가가 그냥 이제 계획해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은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리고 잘 실행할 수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규칙을 정할 때는 우리 반 영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정한다면 이제 아이가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네, 우리가 이제 능력이 조금 더 갖춰지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는 식판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는다. 교실에서 다른 친구와 이제 친구가 만약에 뭘 하고 있다면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 사소한 일이라도 이제 아이에게 함께 이제 이야기해서 아이들과 함께 정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의 보육의 실제에서 생존권과 내 보호권과 내 발달권과 참여권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좀 더 참여권이 중요하다고 많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아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거겠죠. 선생님이 네,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이와 협의하여, 그쵸?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이제 모두가 같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교수자라고 표현을 하고, 네, 학습자라고 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토론도 하고 배움도 네, 있고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능동적인 교수자로서의 능동적인 학습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교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육교사 인성문을 만나 뵙고 매번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역량을 제가 이끌어내는, 네, 그쵸. 능동적인 학습자의 역할을 이제 이끌어내는, 역량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교수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여권에 근거한 게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 부분, 네,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3교시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저희의 대면 수업 일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대면 수업 시 발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게시를 하였는데요. 발표는 저도 이제 출석부에 따라서 이제 어, 팀을 이루게 했고, 제가 올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팀을 서로 능동적으로 이제 각자 이제 팀을 구성하라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팀은 제가 정해서 이제 팀 티칭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맡은 이제 맡은 챕터를 요약해 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토론이 왜 중요한지, 토론 주제를 제가 선택하라고 했던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서로를 모방하고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주제를 정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으로서 저희가 또 대면 수업에서 어, 적극적인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인성론, 네, 제6장 두 번째 수업 여기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